이렇게 해서 2년이 지났는데 결과가 어때요? 패소, 집행정지 된 상태에서 소송의 항소심에 돌입해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중요한 거, 우리가 더 뛰어난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진짜 엄마, 진짜 아빠, 매 순간순간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혼소송에서 재산에 대한 내용도 첨예하게 다퉈지긴 하지만 만약에 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다툼이 끝까지 가고 정말 오래 길어질 수 있고 첨예하게 다퉈져서 정말 어려운 부분이 양육권 분쟁이에요. 오늘은 양육권 소송에 있어서는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특히 1심에서 패소해서 저한테 선임됐는데 항소심에서 제가 뒤집어서 승소한 사례, 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은 양육권 소송은 저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소송이고 특히 1심에서 패소해서 온 것을 선임하게 됐을 때는 부담감이 엄청 극심했어요. 왜냐면은 아이의 미래 또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제가 컨트롤 해줘야 될지 이런 것들이 엄청 어려운 경우였기 때문에 이건 돈으로도 사실 환산할 수가 없죠. 다른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1심에서 패소해가지고 와서 항소심을 선임한다. 이거는 변호사들한테 정말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저도 사실은 많이 망설였는데 제 마음을 움직인 것은 아이의 간절한 호소였어요. 그래서 아이를 제가 직접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아이가 굉장히 좀 소심하고 센서티브한 애였어요. 그래서 조용조용히 말을 하는데 제가 물어야 되잖아요. 진짜로 엄마하고 살고 싶은 거냐? 지금 마음이 어떻느냐. 왜냐하면 1심 판결이 이미 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라도 지금 상대방 편 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저는 여기서 그쪽으로 가는 걸 견디기 힘들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진심이구나 싶어서 제가 사력을 다하게 됐었습니다. 사연을 간단히 소개를 해보자면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 다수였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부부싸움을 하면은 사실은 싸우면서 옥신각신하다가 네가 이 집에서 나가 이렇게 하면서 싸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면서 잠깐 냉각기를 갖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영영 이혼을 위한 전제의 생이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남편이 애를 데리고 가면서 며칠 있다 올게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래 갈 거면 계속 가버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짐을 제대로 안 챙겨서 남편이 애를 데리고 갔는데 갈 거면은 짐을 좀 싸가지고 가야지, 옷을 이걸 싸가지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건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나중에 양육권 다툼에 갔을 때는 그때부터도 양육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근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이 배우자는 이게 영영 이별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또 애를 혼자 키우니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툼 끝에 며칠 가 있는 거는 본인의 어떤 심신의 리셋에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가 가게 됐는데 그 후로 이제 상대방은 돌변해 버린 거죠. 완전한 이혼의 길로 접어들어 버리고 애를 안 보여줬습니다. 면접 교섭을 해주지를 않았어요. 한 며칠 지나니까 이제 연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왜 안 와? 애 데리고 좀 와야지.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기다려봐. 이혼소장 갈 거야. 이혼소송 제기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세월이 2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 2년이 흐른 데는 서로 한쪽과 한쪽이 너무 키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소송이 길어진 거예요. 그 길어진 이유는 가사조사 때문이죠. 가사조사를 하면서 양육의지가 있는지 애는 누구하고 더 이렇게 친분을 쌓아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조사하는 기간을 몇 달 이상 거쳤고 서로 키우겠다고 하기 때문에 서면 공방도 여러 번 오갔어요. 그렇게 하고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는데 2년 기간 동안에 면접 교섭도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러면은 애를 안 데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진짜 미쳐버리겠죠, 이거는. 결과가 어때요? 패소. 양육권은 저쪽 집으로 가는 걸로. 아이하고 엄마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인 거죠. 지금 이 아이는 내가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게 된 그 과정을 잠깐 설명하자면 애가 애를 데리고 이제 그 집에 가버렸었는데 그 집에 이제 엄마가 애를 찾으러 갔겠죠. 뭐야 왜 안 와? 이렇게 하고 찾으러 가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몸싸움이 벌어진 가운데 애들 2명을 놓고 이제 이렇게 싸우다가 한 명은 엄마 있는 쪽으로 엄마 하면서 달려와서 이쪽으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애가 2명이 따로 찢어져서 생이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상한 경우예요. 2년 소송이 지속되는 가운데는 2년 동안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불구하고 가사조사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 한 아이마저 저쪽 집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판결이 난 거예요. 근데 이런 판결에는 사실 이유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원래 한 집에서 형제간에 자매간에 같이 크는 것을 법원은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 아이의 특성, 뭐 이런 뭐 가정사가 어떻게 돼가지고 있는지의 과정, 그 다음에 애의 마음이 실제로 어떤지, 그 다음에 왜 우리한테 와야 되는지 이거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일단은 애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집행정지예요. 아이를 데려가는 거를 이제 강제로 데려갈 수 있게 하는 절차도 있거든요. 그거를 집행정지를 신청을 해서 아무 때나 데려갈 수 없게 막아두고요. 집행정지 된 상태에서 소송의 항소심에 돌입해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양육권 결정 기준을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현재 자녀를 누가 양육하고 있느냐, 현재 상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혼인 생활 중에 주된 양육자가 누구였느냐, 주 양육자라고 하죠. 누구였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현재 자녀에 대한 양육 의사와 양육 의지, 내가 진짜로 키울 마음인지 아니면 상대방을 고통 주기 위해서만 그러는 건지. 네 번째가 자녀의 의사. 다섯 번째가 가정 환경이나 상황, 경제적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이 모든 기준은 절대적이지가 않은데 1심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미진한 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요하게 했던 거는 그래요. 경제적으로 따지자면 저쪽이 더 돈 많고 잘 살고 우린 더 어렵고, 근데 그러면 그 경제력인 걸 우리가 얼마만큼 갖췄는지만 계속 써가지고는 어떤 우리가 승소의 키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더 뛰어난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양육의사, 양육의지,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양육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한 양육 계획서를 38장 써냈습니다. 나는 주말에 무엇을 하면서 애와 어떤 시간을 보낼 것인지, 그 다음에 애의 지금 현재 관심사, 그 다음에 엄마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나가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애를 어느 센터에서 어떤 돌봄을 할 수 있는지, 센터의 위치는 우리 집에서 얼마만큼에 떨어져 있는지, 정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것을 봤을 때는 누구도 앞으로 그 계획 중에 절반만 하더라도 애를 위해서 사랑을 다 쏟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이게끔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많은 경우 이렇게까지는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엄마, 진짜 아빠, 의지가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 패턴을 하겠는지까지 분석해서 자료를 제출한 거죠. 그러면 이제 지레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경제력으로 내가 뒤처졌다. 그리고 지금 자녀의 의사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부분. 자녀의 의사는 자녀의 의사를 얻을 진짜 진심이어야지 그게 자녀의 의사고 그게 법원 눈에도 보이는 거고 판사를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진심, 자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양육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시는 것, 면접 교섭하는 그 순간에도 어떤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 그런 매 순간순간의 정성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양육권에 대해서 제가 성공한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이 소송에 임할 때 마음가짐을 사실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정말 간절하시죠? 이기고 싶어요. 왜냐면요, 저하고 우리 아이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 저하고 얘기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편지수 최지수 변호사였습니다.